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암호화폐 가격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상승 아직까지는 나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만 조금씩 움직여주면서 리플도 1% 정도 조금 반등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 크립토 시장 아직 초기 단계에 우리가 선점을 했다는 부분에 큰 의미를 갖고 좀 길게 투자해 주시고요. 긍정적인 스탠스로 임계점 그래프에 도달했을 때 굉장히 좋은 수익률로 우리는 투자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좀 시기가 어렵고 지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지만 꾸준히 긍정적인 스탠스로 투자 이어가 주시는 분들께 힘내시라는 부분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라이트코인도 잠깐 넘어가게 되면 역시나 바닥권 위치해 주면서 우리가 모아가기 좋은 그런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에 FOMC가 또 한 번 열리죠. 9월 20일에 열리게 되는데 금리 동결 가능성이 93%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8월달 비농업 신규 고용지수 전망치가 어느 정도 상회하면서 실업수당 청구권이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CPI, PPI 이런 지수로서 연준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지표들로 경기 상황, 경제를 흔들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보더라도 FOMC 회의 9월 20일에 열리고 93% 정도 금리 동결 스탠스가 농후하다라는 부분에 이제는 금리 동결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어느 정도 이게 시기가 쭉 이어나갈지 그러면서 내년에 언제 어느 시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 스탠스가 나올지 또 지켜봐야 될 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준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지표들로 본인들의 경기 흐름에 맞게 시장을 조성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의장은 제롬 파월이 맡고 있고 12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죠. 아직 헷갈리시고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연준, 연방준비은행은 국립은행이 아닙니다. 국립은행이라고 오해하시지만 사실은 사립은행이라는 부분, 사립은행의 집합체라는 부분이죠. 이런 JP모건 같은 미국의 금권 세력들이 지분 100%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중심체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연준을 감싸고 있는 금권 세력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JP모건을 필두로 해서 BNI 멜론,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찰스 스왑, 골드만삭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시티은행 등등 해가지고 그들이 이끌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죠. 그 위에는 1경 이상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필두로 한 뱅가드, 스테이트 트리, 피델리티 등등의 거대 운용사들이 있으면서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만들고 설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 XRP는 같이 간다라는 부분 항상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는 시기의 저울질, 절대 세력들의 장난질에 당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JP모건 체이스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JP모건 체이스는 이 그레이스케일이 얼마 전에 연방 법원으로부터 SEC에 대해서 GBTC에 대한 부분 재검토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레이스케일의 승리에 따라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JP모건도 말을 하고 있네요. 미국의 금권 세력이자 연준의 중심이 되는 사립은행이죠. 블록미디어의 기사를 살펴보더라도 JP모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위에 선택지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으면서 최근까지도 블랙록을 비롯한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부분 다 기각시키고 어느 정도 연기시키고 거절하고 반려했죠. 10월 중순에 어떤 하나의 또 시기의 지표가 나오면서 연기하기로 한 것은 단일 신청자에게 선취 우위를 부여하지 않고 동시에 그 많은 거대 세력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동시에 승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라고 하면서 JP모건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승인이 될 것이라는 부분. 시간은 우리 편에 있는 걸 잘 알고 계셔 주시면서 10월 중순에 나와도 좋겠지만 11월 연말까지도 가능성 열어두면서 우리 여유 있는 스탠스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이야기 나오네요. 중국과 싱가포르 계속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인덱스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도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는 부분 언급을 드렸었죠. 암호화폐 법적 보호 대상을 인정하면서 조금씩 제도권 수용에 실마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어떤 토큰들을 인정하고 있는지 잠깐 볼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BNB라든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라든지 카르다노, 도지, 솔라나, 트론, 톤코인까지 현재 SEC가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증권성 심의에 휘말려 있는 그런 토큰들은 모두 다 미국의 일일 뿐이다.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중국 시장에서는 인정하면서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지표와 제도권 수용이 점점 기사로서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또 센티멘트, 굉장히 저명한 블록체인 분석 회사죠. 개발 활동 증가로서 온체인 볼륨이 계속적으로 크게 급증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리플사의 CBDC 플랫폼이라든지 XRP 레저가 확대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XRP가 쓰인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리플의 인도 파트너가 디지털 루피 CBDC 프로젝트에 합류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사의 CBDC 플랫폼이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디지털 세상을 여는 부분에 앞장서고 있죠. 인도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고 젊은 인구수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지향성을 판단하는 그런 전문 매체들이나 국제기구에서 인도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 브릭스의 국가 중에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국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 루피, 바로 이 디지털 루피 소매 사용자가 100만 명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전망할 정도로 굉장히 CBDC 상용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스탠스로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 조만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도 인도가 의장국으로 있죠. 9월 9일에서 9월 10일에 열리는데 암호화폐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스탠스가 발표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점만 짚고 넘어가자면 CBDC가 화폐의 미래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을 부분이겠죠.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는 지금은 과도기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노력을 하지만 지금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도 디지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전방에 있는 리플사 거기서도 XRP 토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국경 간 결제, 국가 간 결제 더 빠르고 원활하게 될 것이면서 비용 효율적으로 발전할 것. 이 심장에는 XRP, 리플사의 ODL 솔루션이 언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수립을 위해서 글로벌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죠.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바로 국제통화기금과 FSB, 금융안정위원회와 함께 9월달 그리고 10월달에 계속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제화가 마련이 된다라는 부분 중요한 시간의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SEC와의 법적 공방전 확실하게 끝나진 않았죠. 7월 13일 날 부분 승소로 어느 정도의 명확성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SEC가 항소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조금씩 괴롭히고 있는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부분에 존 디튼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CLO도 입금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합의 가능성에 소문이 돌고 있다는 부분,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실로 다가온다면 굉장히 또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잘 아시다시피 리플 같은 경우 굉장히 앞으로 나올 호재거리가 많죠. 또 기업 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면 또 판도가 바뀌는 엄청난 기관들의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부분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축하 파티 9월 29일에 뉴욕에서 예정이 돼 있는데 SEC의 합의라든지 IPO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라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9월 29일에 중요한 발표를 어느 정도 조금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티클도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리플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리플, 미국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사와 협력관계 확장할 것이라고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리플의
CBDC 플랫폼이라든지 핀테크 회사와 같이 가는 그런 결제 플랫폼의 통합, 그뿐만 아니라 자금이체 기업, 최근에 웨스턴 유니온과도 손잡으면서 굉장히 또 큰 결제 시장을 리플과 함께 간다는 부분에 ODL 서비스가 구축이 되고 있었죠. 가치가 이동하는 부분에, 돈이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사가 중심에 껴있고 XRP를 활용하고 있는 ODL 솔루션이 미래 디지털 시대에 중점적으로 쓰인다라는 것에 밝은 비전을 보면서 우리는 투자, 긍정적인 스탠스로 이어가 주셔야 됩니다. 가치는 쉽게 보이지 않는 법이죠. XRP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지만 미래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비춰질지는 이 뒤에 나오는 그림자처럼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나는 XRP가 다가오는 강세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능가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라고 할 정도로 에그라 크립토님이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리플 XRP에 투자하는 부분에 좋은 비전을 갖고 투자 이어가시고요. 너무 또 XRP 하나만 온전히 담는 것보다는 미래 디지털 세상에 있어서의 금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 그리고 세력들이 선택한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이자 플랫폼으로 굉장히 많은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더리움도 우리가 같이 병행하면서 모아가면서 다음 불장이 왔을 때 우리 투자에 후회 없는 선택이자 좋은 수익률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고요. 금일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